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68번이죠, 그죠? 건축방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적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가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대항성, 그죠? 도피성, 회피성. 피난성이라는 건 없었죠. 그럼 대항성은 뭘 얘기합니까? 얘는 건축물의 내화 성능 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도피성은 뭐예요? 피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회피성 같은 경우는 내장재를 좋게 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자, 공간적 대응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또 뭐가 있다? 우리 얘가 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를 보조하는 개념이지 절대 메인이 될 수 없다. 공간적 대응이 메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비적 대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소방시설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동작을 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이런 성능을 제대로 갖추고 플러스 이 성능까지 갖추면 좋은 거죠. 그죠? 자, 69번. 다음 중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뭐 있어요? 내기바보 지주. 이런 얘기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자, 작은 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70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제가 해설에 여러분들 넣어놓은 내용 같이 보시고,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 견뎠다. 간단한 수선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무슨 구조예요? 내화 구조죠. 자, 방화 구조는 뭐예요? 얘는 견디는 게 아니고, 그쵸,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얘는 그렇지, 불가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막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7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요거는 4번이다. 근데 방화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실내 화재 발생 시 하중 지직력, 차염성, 차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뭐를 한다? 방화 구획이라는 걸 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건축물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건물 전체가 타버리면 안 되니까 그 건축물 전체가 타버리지 않게 우리가 이제 구획이라는 걸 하는데, 그 구획을 우리가 무슨 구획이라고 한다? 방화 구획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이 방화 구획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화 구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층 이하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1000제곱마다 한다 그랬죠? 이게 면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바닥 면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은 11층 이상일 때도 있긴 하죠. 그죠? 내가 몇씩 자른다 그랬어요? 200에 600. 그죠? 요거는 이제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고, 만약 11층 이상인데 불연재료다? 여기가 500에 1500. 제가 요 정도는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면적 구획, 면적. 지금 제가 써드린 게 면적.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화 구획은 층마다 구획이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72번. 내장재의 난연 성능에 따라 재료를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 재료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불연, 잘 타지 않음.
얘는 안 타는 거죠. 그죠? 얘는 주남. 얘는 얘가 잘 안 탐. 그죠? 얘는 아예 안 타는 거고 얘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내화재료라는 걸 우리가 이제 내장재로 쓰진 않죠. 왜냐면 이 내화재료라는 것 자체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는 있어도 재료에 대해선 자 됐죠. 자 그리고 73번 일반적인 피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피난구조 설비는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하면 안 되죠. 꼭 무슨 설비? 요거는 고정식. 끝났네. 그리고 2개 이상의 방향으로 피난 가능해야 되고 말단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하고 피난계획은 풀프루프와 페일쉐이프 피난수단으로는 원시적 방법에 의한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문제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왜냐하면 많이 안 나온다 그랬죠. 건축이나 피난 쪽은.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만 공부하시면 74번 피난계획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1번 피난설비는 가반식이래. 여러분들 이 가반식이 진짜 옛날에 쓰던 말인데 이게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이동식.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제가 이동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 뭘로 해야 돼요? 고정식. 그러니까 벌써 얘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상용의 직탕계단, 직통계단.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통계단을 사용하고 수단은 원시적이어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고정식으로 세분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세분화시켜서. 피난 동선은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고 피난 경로는 단순 명료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완벽하게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75번 다음 중 피난시설 계획 등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풀프루프 페일쉐이프 원칙으로 한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 피난설비는 이동식 기구나 장치 등을 사용하고 고정시설은 보조설비로 이용한다. 고정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 3번 가보면 맨날 이런 게 나왔었어. 예전에. 이동식 기구 안 된다니까요. 고정시설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이동식을 설치할 거면 걔는 이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로 예전에 조금 나왔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피난시설 쪽에선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피난계획 쪽에서는. 다음 76번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로 한번 보시라 그랬죠. 부속실이 있는 경우인데 2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그랬어요. 여기 불이 난 거실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문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구획되어 있는 얘를 1차 안전구역이다.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얘가 1차. 원래 부속실이 없으면 바로 계단실이 나오겠지만 여기 계단실이 여기 있다. 근데 계단실 전에 뭔가 실 하나가 있다? 얘가 그럼 부속실이라 그랬죠? 그럼 이럴 때 이 부속실이 몇 차다? 2차. 계단은 몇 차다? 3차. 맞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몇 차 고르라 그랬어요? 2차 고르라 그랬죠?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죠. 77번 다음 중 인간의 기하적 비난 특성으로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광 본능 빛 따라가는 거다. 퇴피 본능 바라지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귀소 본능 익숙한 길로 가는 거다. 그죠? 우회 본능은 뭐예요? 우회 본능 내가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제가 우회 본능이라는 거 없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좌로 돈다. 그래서 좌회 본능이 있었죠. 그죠? 마찬가지야. 찾아보세요. 자, 귀소 본능. 무의식 중에 사용한 길 원래 길을 가려고 한다. 추종 본능. 밝은 불빛을 따라간다. 뭐예요? 얘? 지광. 반사적으로 반대쪽으로 간다. 퇴피 맞고요. 좌회. 오른박을 축으로 좌측으로 돈다. 오케이. 이 문제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79번 화재 시 반사적으로 바라지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퇴피. 불이 났을 때 인간 본능에 따라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얘 뭐예요? 귀소. 그죠? 익숙한 길로 다시 돌아간다. 귀소. 다음 81번. 이거 보세요.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하는 경우 인간의 피난 본능으로 옳지 않은 거. 거주 인원은 가능한 계구부나 조명 등의 밝은 곳을 이동한다. 지광. 화재 시 인간은 무의식 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를 사용한다. 귀소. 화재가 발생하면 나름대로 이런 본능은 없어요. 그죠?
화재 확대에 따라 화염 연기에 관한 공포 급증, 발화 장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퇴피. 그죠? 82번. 피난 시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치? 빛으로 가려고 하지. 지광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어둠으로 따라가는 건. 2번. 반사적으로 화염 연기 등 위험으로부터 멀리한다. 퇴피. 그죠? 요거 뭐야, 여러분들? 이거 추종. 그죠? 얘 귀소. 83번. 피난 본능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란 시 판단력 저하로 최초로 달리는 앞사람을 따른다. 추종. 원래 온기를 가려한다. 귀소.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축으로 우측으로 행동한다. 없죠. 이런 거 좌회. 지광. 됐죠?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84번. 다음 중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피난로 방향은 뭐예요? H형과 CO형. 이게 최악이라 그랬죠. 그죠? 맞죠? 제일 좋은 건 얘가 제일 좋은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능에 관해서는 제가 77번 문제 해설에다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귀소 본능이 뭐고, 태피 본능이 뭐고, 지광 본능이 뭐고, 좌회 본능이 뭐고, 추종 본능이 뭔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소와 우리 화재에 대한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조사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1번 문제. 화재 조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화재 조사 특징은 그랬습니다. 그럼 화재 조사 특징에는 뭐 현장성. 그죠? 이 현장성이라는 건 뭐예요? 현장에 도착과 동시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 도착해서 실시하는 게 화재 조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안전성 또는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안전성, 이게 안전성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안전. 그러니까 화재 조사 시에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요거는 좀 고쳐주십시오. 안전성으로. 진짜 오타가 하나가 또 있네요. 안전성.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제에 갔을 때 안정성으로 보지 마시고 안전성으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즘식. 자, 이게 뭐예요? 여러 사람의 견해를 모아 조사한다. 이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시행성. 그러니까 이 시행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따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어차피 얘니까, 그죠? 프리즘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화재 조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강제성 있어야죠. 그죠? 얘는 강제 조사권이 있다라는 거고, 현장성은 아까 했었고요. 강제 조사권. 일체성. 그러니까 일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따로 없죠. 요거는. 그리고 얘는 다방면이어야 된다. 위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요. 일체성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 맞나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신속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빨리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밀 과학성이라는 것도 있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보존성. 보존이 잘 돼야죠. 왜냐면 이게 조사다 보니까 증거인멸에 어떻게 보면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중 화재 조사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강제성, 보존성, 경제성, 이 돈에 대해서는 따로 없어요. 비용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안전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음 4번.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 조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나중에 행정자료로 사용한다. 2번.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뭐 이것도 사용은 할 수 있죠. 민사상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으나 주 목적은 아니다.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의 방지와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며 사상자의 발생 원인과 방화관리 상황 등을 규명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대책 자료로 한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5번 볼까요, 우리? 화재 조사에서 하는 일로 옳지 않은 거. 화재 경계와 예방 활동을 위한 정보 자료를 획득한다. 2번. 화재 및 만든 물건, 제조물의 위치 관련 통계 작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을 때 만들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방화실화 수사협조 및 피해자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4번에 가보면 소송쟁의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시책의 자료로 쓴다. 이런 말은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 문제. 아셨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자료라던가 또는 요 통계 작성 이런 것들 또 이제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행정시책의 자료라던가 뭐 소송쟁의 이런 내용은 따로 없더라라는 거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재조사 책 같은데 이제 나와 있는 서적에 같은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이제 기출에 가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화재조사자의 권리는 출입조사권, 그리고 질문, 자료 제출 명령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관계인한테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고, 그리고 관계인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맞습니까? 또 자료가 없으면 자료 달라라고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화재조사자는 수사기관에 이미 체포된 피의자와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권이 있죠. 그리고 화재조사는 소화활동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한다가 아니고, 이거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상황을 안 즉시, 인지한 즉시 바로 실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활용한다?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그치? 됐어요. 자, 그리고 7번. 요거는 둘이 협력하는 거 그죠? 들어가 있고요. 7번 볼까요? 다음, 화재조사 중 보고 규정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1번, 화재 감식반.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얘기한다 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화재 감식반이라는 사람은 없죠. 그죠?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 공무원을 우리는 화재 감식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재 조사관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리고 지금은 이 용어의 정의가 보고 규정에 없죠.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화재조사관에 대한 정의 조사법에 있습니다. 화재조사법. 우리 법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화재조사관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보면 발화 지점.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 재구입비. 화재 당시에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 또는 재취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 요거 포함이에요. 최종 잔가율. 피해물의 내용 연수가 다한 경우에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우린 뭐라고 한다? 최종 잔가율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실 때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그리고 이게 맞다. 그리고 제가 용어의 정의를 거기 해설에 다 넣어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용어의 정의가 30개인가 있잖아요. 보고규정에 가보면. 근데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규정상 정의는 문제 내기 좋다 그랬죠?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찍어드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위주로 점프 체계도 들어가 있고 그죠? 정규반 체계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아셨죠? 자, 그리고 8번입니다. 건수 결정은 너무 많이 풀어봤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서 건수 결정에 관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고 규정에서 우리가 동일 소방비 상물의 발화점이 두 개가 있대요. 맞죠?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는 두 건으로 한다. 이게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전점 같은 경우는
맞죠? 또는 누전점이 동일하거나 또는 이제 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화재는 한 건으로 한다 그랬죠.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누전이죠. 누전. 그럼 여기서 이제 누전점이 동일한 거예요. 누전점. 찌리릭 찌리릭. 전기가 새서 불이 두 곳에서 난 거죠. 그래도 우린 몇 곳으로 본다고요? 한 곳으로 본다고. 맞잖아. 누전점이 동일하고 두 개 이상 있지만. 마찬가지. 지진 낙뢰. 우르르 쾅, 우르르 쾅. 불, 불. 나더라도 이거 하나. 지진에 의해서 난 거니까 발화점이 두 개 이상 있더라도, 그죠? 우린 이걸 몇 건으로 보겠다? 그냥 낙뢰에 의한 한 건.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동일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으로 동일 대상물에 발화했더라도 우리는 한 건의 화재로 한다. 아니죠? 이거 뭘로 해요? 별건으로 하죠.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맞는 보기로 꼭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1, 2, 3번은 지금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다 별건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건의 화재란 한 개의 발화 지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부터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한 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 최근 기출을 제가 뒤쪽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예상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예전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어보면 훨씬 쉬워요. 아, 이런 문제구나. 대부분 다 기출에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로 꼭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수 결정에 대한 거죠. 자, 그리고 9번입니다. 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화재 건수의 결정과 건물의 동수 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관할구역이 2개소 이상 걸친 화재에 있어서는 화재 범위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쳤대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맞죠? 발화 소방 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한 건의 화재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치? 소방서에서 한 건으로 한다. 두 번째.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한 동으로 한다 그랬죠. 동과 동이 주요 구조부로 연결되어 있다. 무조건 얘는 한 동이다. 근데 건널복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2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으로 본다 그랬죠. 절반으로 분리해서 각동. 그러니까 각동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그죠? 세 번째. 동일 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다면 한 건의 화재로 보는 게 아니고 몇 건의 화재로 본다고요? 별건. 이게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 요거. 3번이 잘못된 거죠. 요거는 방금 했던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다발화재더라도 우리는 한 건의 화재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10번. 화재 발생 후 소실 정도를 산정한대요. 소실 정도는 제가 전소, 또 단소, 또 부분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뭘로 나눈다? 입체 면적. 그죠? 맞죠? 그래서 입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우리 전소는 70% 이상 입체 면적이 날아갔을 때. 맞습니까? 또 미만이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 이런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반소는요. 반소는 입체 면적의 30에서 70%. 얘는 해당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 문제죠. 그죠? 근데 국소화재라는 건 따로 없다.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다. 얘는 2번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로 좀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똑같은 문제죠. 그죠?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전소에 대한 문제죠. 전소. 맞습니까? 자, 13번 보겠습니다.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건물 동수 산정으로 옳지 않은 거. 목조 또는 내화조의 경우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격벽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는 같은 동으로. 왜냐면 얘는 내화구조의 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건물의 외벽을 이용해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및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죠?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세 번째,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가 두 동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 한 동으로.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만 건널북도 등으로 둘 이상의 동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해서 두 동. 그러니까 결국 얘도 각동이죠. 각동. 두 동 똑같은 얘기지만 각동으로 본다. 결국 이게 잘못된 거고 구조에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같은 동으로 본다. 그죠? 14번.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으로 보는가? 이거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3일이라 그랬죠? 3일? 그죠?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말하는 부상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서,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한다. 그죠? 자, 두 번째, 중상은 4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필요하는 부상을 얘기한다. 아니었죠. 이게 몇 주였어요? 3주였죠. 3주. 근데 이 부상 정도는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중상에 대한 그죠? 정의와 경상에 대한 정의 다 넣어놨어요. 경상은 중상 이외의 부상을 얘기하죠. 입원 치료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을 하고 경상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 이거 포함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제외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16번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화재 시 출입할 수 없는 자는 이거 법에 나오는 문제. 기본법에. 그럼 법에 갔을 때 소방활동구역이라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을 행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바리케이트처럼 쳐가지고 이 안에 그러니까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소방활동구역 안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 수사, 보도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경찰, 교통.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원활한 뭐를 위해 필요한 사람? 맞나요?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그죠?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더라.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더라.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출입할 수 없는 자.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장이 출입을 하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소방활동구역을 누가 설정해요? 소방대장이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17번.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화재 위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건축구조물 화재, 위험물, 가스, 제조소 등 화재, 공동주택 화재, 임야 화재 다 있을 법한데 지금 어디 상이에요? 화재조사 보고규정상이잖아요. 근데 화재조사 보고규정상에는 뭐가 없다? 공동주택 화재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17번에 가보면 해설이 16번에서라고 똑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17번 해설은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거기 참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참고 내용은 잘 들어갔어요. 화재 유형. 화재 유형 그것만 보시고 문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참고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 화재는 화재 유형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것만 좀 고쳐주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18번. 이거 피해 금액 산정 기준, 우리 이거 제가 외워야 된다 그러고 했습니다. 건축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 장가율은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재 도구는 몇 프로? 20%. 그 위의 재산은 10%. 19번. 화재조사 보고규정상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소방관서장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화재인 경우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몇 명 이상일 때? 5명 이상일 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임야화재는 이게 제가 조심하실 게 뭐라고 했냐면 이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종료 내용에 가보면 임야화재는 뭐한다? 항상 제외. 무조건 제외예요. 사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 이상에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게 맞는 거죠.
사상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5명 이상 또는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지금 여기 갔을 때 벌써 여기 5명이고 10명인데 잘못됐죠. 그죠? 제가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액이 얼마예요? 여기가 100억이죠. 100억. 그죠? 그때 소방서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보고 규정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7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설을 여러분들 지워주세요 하셨죠. 참고만 그냥 남겨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화재조사 보고규정, 그러니까 화재조사 보고규정이 양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시험 문제로 확실하게 나올 것들이 몇 개 정해져 있어서 제가 뒤에 이제 예상 문제 몇 개 넣어놓고 앞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또 제가 문제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자, 이제 위험물 이론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위험물에 대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위험물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암기만 좀 잘 해두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내 생각에. 근데 이제 정말 위험물적인 요소로 가게 되면은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위험물 쪽, 아예 일반 화학 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는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예상되는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하고 한번 이제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파트 4에 가보면 위험물 이론 및 해답 및 해설 쪽, 여기 193쪽에 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넣어놨고요. 자, 1번부터 해서 이제 보는데 여기 1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법상 위험물의 정의에서 위험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제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위험물법에 가보면 야, 위험물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 정의를 해놓은 곳에 가보면 성질이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왜 아니냐면 일단 연소성이어서 잘못된 거고 행안부령에서 벌써 나갔어요. 그죠? 여기는 연소성이어서 잘못된 거고 이나 바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그랬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자, 그리고 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의 특성 중 그 유별이 옳지 않은 것. 그럼 1류부터 몇 류까지? 6류까지. 자, 1류는 몇 류? 1류는 뭐다? 산화성 고체. 그죠? 1류가 산화성 고체. 2는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4류는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반응성. 이거 이제 다 외웠죠, 여러분들? 6류는 뭐예요? 산화성 고체가 아니고 액체죠, 액체. 그럼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뭐 이렇게 나와주면 우리 입장에선 너무 좋죠. 땡큐죠, 땡큐. 오케이. 난 맞췄구나. 근데 또 저런 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돼, 절대. 자, 다음 3번. 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화성 고체로 대부분의 물에 잘 녹고 조회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조회성이 있는 애들도 있다 그랬죠. 습기와 만나면 녹는다. 조회성. 두 번째, 가연성 고체로서 강산화제로 작용한다. 이미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면 가연성 고체라 그랬잖아요. 가연성 고체는 2류잖아, 2류. 그치? 강산화제로 이건 맞죠. 얘는 맞죠. 그죠? 3번, 무기과산화물은 절대 물 사용하면 안 되죠. 왜요? 무기과산화물은 주수시 산소 발생 및 발열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유기과산화물. 자,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이런 건 1류죠. 그죠? 요거 6류. 질산 6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유기과산화물은 몇 류예요? 5류죠. 완전 중구난방이네. 그죠?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다음 4번. 인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로서 옳은 것은 고체 분말 및 결정 등으로서, 그래서 얘가 이제 무색 결정의 대부분 백색 분말이다. 분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연성 물품, 불연성. 그리고 유기화합물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뭐라 했어? 이게 다 무기라 그랬죠. 무기. 맞나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무기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에 1번을 일단 잘못했고요. 이미 2번 가연 아니라니까요. 가연성 물질 아니에요. 얘는 불연성이에요. 그리고 얘는 산소를 가까이 하죠. 환화성이 아니고 무슨 성이야? 그래서 산화성. 됐죠? 자, 산화성 고체이며 물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 뭔가 지금 가보면 인류에 대한 특징 맞죠? 그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3번에 가보면 물보다 무겁다.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랬죠? 위험물이. 물에 잘 녹는다. 오케이. 자, 요건 몇 류야? 이거 6류죠. 6류. 그럼 지금 옳은 거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거다. 5번. 다음은 무기가산화물에 대한 설명이다. 자, 무기가산화물은 지정수량. 이 지정수량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50kg.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는 따로 이제 지정수량은 뭐 필요한 건 제가 넣어놨지만 얘는 따로 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 무기가 몇 킬로? 50kg. 왜냐면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서. 그치? 이런 거. 그리고 인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가열, 충격, 마찰 등 점화 에너지가 부여되면 폭발한다. 오류, 뭐야 이게, 그치?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 4번이다. 잘못된 거 찾아라고 했죠. 다음, 인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할 것. 제대로 들어가 있죠. 2번, 습기에 주의하며, 그죠? 밀폐 용기에 저장하고 일반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을 해야죠. 밀봉하여 저장하고 가연물 및 분해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7번, 인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 및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류는요, 무기과 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냥 물로 뿌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무기과 산화물은 그래서 대부분 요걸로 끈다. 요거 건조사. 근데 분말도 가능합니다. 3번, 무기과 산화물을 저장한 곳에는 물기 언금 주의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런 것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 그죠? 운반용기 주의사항이 있고 게시판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시판 게시사항이죠. 그럼 게시판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 무기과 산화물이다 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물기 언금이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인류 위험물 저장 용기에도 우리가 이제 뭐를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써놓는데 화기 충격주의 얘를 표시하고 그리고 엄금, 물기 언금을 표시합니다. 물기 언금. 혹시 여러분들 진짜 법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게시판에 써야 되는 주의사항과 용기에 쓰는, 용기는 요 용기요. 위험물 용기 안에 쓰는 거. 그리고 또는 요 용기를 둔 곳에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 게시판의 주의사항.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아셨죠? 법에도 잘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거기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8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 그죠? 운반용기 주의사항. 그러니까 결국 무기가산화물 운반용기 주의사항. 방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화기 충격 주의와 물기 언금이 들어가더라. 화기 충격 주의와 물기 언금이 들어가더라. 정답이 3번이다. 자, 9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 가연성 고체에 대한 문제네요. 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우리? 네, 1류 위험물까지 제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2류, 그리고 뒤쪽에 이제 3류, 그리고 4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또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